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메모를 남기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보름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풍월 배병우 대표와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주말을 앞두고 파격, 굉장히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라고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향신문에서 인터뷰한 게 한 50분 분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4월 9일 날. 근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 건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시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어떠한 내용도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보도가 되고 거기 나온 건 이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만 네. 또 이제 홍문정 의원이 받았다는 게 또 2012년도 대선 장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게 또 일파만파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전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고인이 됐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살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네. 앞둔 사람이 없는 말을 서운한 감정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했겠냐라고 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추측일 뿐인 그렇습니다. 것이고 아무런 단서도 지금 없어요. 지금 단서라는 것은 그 메모하고 지금 공개된 육성 파일밖에 네.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어떤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유서가 아니라 그 메모하고 이제 파일에서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인물들의 증언 또는 진술이 나오거나 네. 또 돈을 받았다는 측에 또 인사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받았다면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인사들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네. 단지 메모 하나로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작정하고 50분 동안의 인터뷰를 했던 것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분을 가지고 단지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덮기도 도저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게 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2006년도 7년도에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시켜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이다. 라고 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뇌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홍문종 의원은 또 기자회견에서 1원도 받았다면 자기가 이제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누구라도 이 부분을 시인한 순간 이건 정권의 존립 기반까지 위태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인했다고 보는데 일단 진짜 안 받아서 부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알지 현재서 나타나는 증거나 이런 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배 대표님은 지금 홍문정 의원의 해명, 또 네. 폭로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정한 정치자금을 은밀한 장소에서 두 사람까지 이렇게 거래하는 건데 네. 이분은 줬다고 메모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홍문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 나름대로 또 뭔가 확신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완종 전 회장께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일파만파를 더 저질러 놓고 가셨어요. 본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일파만파는 결국 자신의 정치 과거에까지도 다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과거에도 네.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한 푼도 구경한 적도 일절 일면식도 없단 말이야. 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다 해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홍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친박의 실세인데 네. 저분이 2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주 정치인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홍문정 의원께서는 강력하게 부인하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난 단 1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를 앞두고 네.
나름대로 그또 어떤 뭐 그런 뭔가 거는 결백하다? 결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고 사실 뭐 모든 지금 얘기가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 뭐 이랬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비망록이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메모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또 그 성완종 전 회장의 발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쪽으로 무게가 질 수밖에 없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지금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네.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 했겠냐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근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어렵고. 이제 수사가 네. 시작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성완종 회장이 정치를 쭉 했던 거는 사실 그 전부터 해왔어요. 19대 총선 때 당선이 돼가지고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만 정치는 그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 기업을 쭉 해오면서 충청권에서 많은 사람들 모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이른바 충청포럼이 포럼. 2000년도에 설립된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충청포럼에 상당히 여러 명이 거기 관련이 돼 있고. 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불문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그 로비나 그리고 어떤 청탁 이런 걸로 상당한 수준의 기업을 일궈왔다라는 게 우리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하나의 관행이었잖아요. 정치형 기업인. 그런 것들로 네. 볼 때 전 이번에 거론된 분들 말고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나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근데 그 메모라는 것을 보면 네. 또 그 성완종 회장이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맨날 어디 호텔 가서 헬스장에서 줬다. 또 무슨 뭐 가기 출국하기 전날 뭘 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죠. 구체적인 데다가 그것이 이제 그 육성 파일하고 거의 일치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덮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번질지 모르겠으나 예. 기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적시한 걸로 봐서 이것이 네.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론 내지는 개연성을 이렇게 보는 거죠.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살하시는 분이 죽을 때까지 생전에 거짓말하고 가시겠느냐 그 말도 옳긴 옳은데 네. 그 메모라는 게 뭐 비망록도 아니고 뭐 정확한 자료도 하는 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름 쓰고 얼마 쓰고 이름 쓰고 얼마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일번 썼는데 그걸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거는 확실 신빙성에 대해서 고인한테는 조금 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그전 날도 기자회견 하셨습니다만 친박 실세들한테 구명을 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다. 네. 그래서 자살하면서 친박 실세들의 그 명단을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엄청난 그 마당발 역할을 해오시면서 기업형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네. 정치형 기업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면은 JP의 자민련하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에 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가가 두 범이에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특사 받은 것도 노무현 정부 두 때고. 번, 네. 또 뭐죠? 그 행당동 그 개발 비리 사건에 그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며칠 뒤에 바로 특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친노 개연하고 같이 그런 정가가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MB 쪽에는 나는 MB맨이 아니다 얘기한 건 뭐냐면 MB 쪽에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인수위원회 그 특위 전문위원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MB 정권에서 결국 경남 기업을 워크아웃 시키니까 내가 많이 도와주는데 내 기업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난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친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박 계열 가서 내가 돈도 막 많이 쓰고 이렇게 이런까지 거명을 했는데 구명 전화를 하니까 전부 들어주지 외면하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 명단을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굳이 이걸 얘기를 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다 관련된 사람들 명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간단히 이렇게 메모를 둔 걸 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혹은 제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물증으로서는 나는 별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근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모가 물증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이 메모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 단서를 가지고 이 메모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과연 할수 수사에 있겠느냐. 착수한 자체조차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수사는 해야 돼. 해야죠. 근데 물증을 이걸 물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죠. 다시 네, 중요한 네. 건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 현재 정치판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냐가 현재 사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그야말로 한국 정치가 또 하나의 블랙홀의 정치를 만나는 맞아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처음에 그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자살 현장을 하고 그 메모를 압수를 했는데 바로 공개하지 않고 경향신문이 육성 파일을 공개하니까 메모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무슨 비망록이나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이 자꾸 정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은 수사 기법상 필요했는지 난 정확한 경향을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인이 새벽 그 전날 밤까지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이 방어하고는 전략을 하시다가 자정이 넘어서 신병 변화가 돼가 새벽 5시에 나와서 택시 타고 저기 갔다가 네. 거기 와서 경향신문하고만 통화를 50분을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문에 저걸 잘 압니다. 경향신문이 상당히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신문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기를 한다면 더 많은 신문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시면서 네.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언론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메모나 이렇게 자기가 유서 남긴 거나 이 과정 자체가 결코 어떤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생각한 그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집권 세력을 타겟으로 메모를 남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언론인이지만 아마 그런 내용을 했던 보수 언론이랑 통화를 했어도 아마 기사화를 했을 것으로 같고요. 물론이지.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관심은 이제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여파가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와 또 여당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지금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현 정부, 정권이죠. 정부보다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권 차원에서 보통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곤혹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중에서 저도 한두 개라도 만약에 하나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전 대통령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허태열하고 이제 김기춘 실장의 문제라는 게 대선 자금 문제와 연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그게 사실 밝혀진다면 전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선 자금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대선 자금이에요.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해창 후보 당시도 그랬고 차떼기 사건도 다 그런 거였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과 브랜드는 뭡니까?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인사에 대한 실패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적어도 돈이나 비리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이제 집권 3년 차에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집권 반환점을 이제 접어든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그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근데 이병기 실장 들어서고 이완구 총리가 자리 잡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하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 나가고 공직기강도 이제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도대체가 이 국정 동력 자체를 어떻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나 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고 정권의 어쨌든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불법 정치 자금하고 접근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지난 선거 때 선거본부장이 삼성동 자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가지고라도 은행 돈을 좀 꼬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돈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 쓰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이 거론됐던 것이 관련됐다면은
뭐 진짜 뭐 대선 관계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방송국 올 때도 강화문에 보니까 막 세월호 관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있고 말이죠. 경찰차 때문에 교통이 막혀가지고 난리예요. 내일 네, 보니 이제 네, 네. 1주년인데 지난 1년 동안의 세월호 정치 때문에 이렇게 정치와 경제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데 이번에 다시 이 유서원 메모 사건이 지금 정계에다 큰 강탈 태풍처럼 작용하고 있으니 이게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걸 극복해야지. 매년 지난해는 세월호 올해는 또 유서 네. 메모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고인의 뜻을 낸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걸 다 극복하겠다고 말씀해놓고 이걸 더 일파만파를 만들어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께서 기자회견할 때 보면은 네. 김비춘 비서실장한테도 10만 달러 줬다고 그러면서 아니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해오시는 과정이 뭐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인간관계 가지고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러한 검찰에서 나온 게 보세요. 분식회가 9,500억입니다. 횡령범위가 250억이에요. 네. 사기대출이 800억입니다. 그거를 해명하셔야 하는 것을 생각하시지도 않고 전화해가 나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이런 중대한 사건을 구명운동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정치도 많이 해보시고 기업도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그걸 바로 접근해가지고 나는 정치와 사회 활동에 바빠가지고 직접 경영에 참여 못했다. 전문 CEO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걸 현 정권 실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어떻게 한들 구해줄 방법이 없죠. 근데 성완종 회장, 전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자원외교 비리에 본인이 몸통이냐. 다른 사람들의 지금 사실은 지지부진한 거를 자원외교 바로 그 부분이 네네. 이제 이른바 빅딜이라고 네네네. 보도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원외교 관련된 거, 해외 자원 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네. 지금 송환정 회장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은 개인 비리 차원이라면 몰라도 이게 자원외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왜 네. 공기업을 얘기를 하지 않고 원래 이 자원외교는 공기업 쪽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유전 탐사도 있었고 니켈 광산 문제도 있고 네네. 이랬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송환정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자신을 겨냥한 거다. 이건 표적 수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었고 바로 그래서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걸 이제 거절했다고 그건 이병기 비서실장도 얘기했잖아요. 확인을 직접. 해줬죠. 확인해 줬어요. 그런 데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검찰이 지난 정권의 어떤 해외 자원 관련된 것을 수사하면서 말이죠. 국민의 대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워낙 많이 그 액수가 컸으니까 해외 자원 외교에 그 소모된 돈이 말이죠. 이 회수된 돈에 비해서. 그래서 명분을 얻었던 건데 뭔가 검찰이 조급했던 것만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성완종 회장을 두둔할 생각은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인된 사람은 지금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이 사건 전체의 본질과 좀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검찰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수하신 분들이 많지 많죠. 않습니까? 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고 정몽원 현대 회장도 검찰 수사 때문에 투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항변하고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완종 전 회장 관련을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야단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네. 뭐냐면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관계 실패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네. 이게 별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의 그 감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공불 윤자금 심지어 성공불 그 윤자금 나왔죠. 감사원의 그 성공불 융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까지 결론이 나온 건 상황입니다. 그 속에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가 330억입니다. 그게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일반 융자가 120억이에요. 수출입은행이 300 얼마입니다. 그게 토탈 한 800억 가까이 되는데 금융계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게 대출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
분식회계가 9,500억인데 그게 한 번은 안 그냥 누적됐어요. 어떻게 해서 금융계가 쭉 신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분식회계가 이렇게 매년 누적돼 왔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불능자하고 일반 융자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고인 돌아가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금융계도 이거 책임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분식회계를 몇 년 해가 누적 분식회계가 9,500억이나 되고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융자가 이루어지느냐. 성공불 융자가 되고 일반 융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검찰 수사의 기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중요 참고인 피의자를 맞습니다.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건 잘못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근데 말씀이시죠. 이제 이번 이제 이 사안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 거론된 인물들이 정말 현 정권의 실세들이거든요. 지금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현재 비서실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현 정권의 실세는 분명해요. 불과 뭐 얼마 전에 김기춘 실장 그만뒀지 뭐 오래됐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메가톤급인 거거든요. 게다가 현직 비서실장과 전직 비서실장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네. 초대 비서실장이 허태열 실장이었는데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세 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니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대체로 이 정치권은 다 부패해서 다 얻어먹고 다 할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게다가 돌아가서 죽을 사람이 뭐 일부러 그렇게까지 자기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했겠냐라는 일반 형사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게다가 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과거에 YS 정권 때 정태수 리스트라는 거 있었어요. 한보 리스트. 한보 리스트. 그것보다 이거 훨씬 더 거론된 인물들이 힘이 세요. 쉽게 말해서. 네. 이른바 핵심, 친박 실세들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휴대폰도 지금 다시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 다시 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배 대표님 말씀처럼 송 대표가 성완종 회장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분노 같은 것들을 이번 정권에 타격을 주려 했던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래서 없는 사실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성 회장의 어쨌든 뭐 지난 과거 여러 가지 행적도 뭐 썩 그렇게 칭찬받을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그 걸어왔던 길이라는 게 로비나 어떤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서 경남기업을 키워왔다면 그것들에 관련된 것인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실은 관심이에요. 이완구 총리가 이제 예. 부패와의 전쟁, 척결, 뿌리 뽑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대. 그런데 고인은 내가 충청도 총리 만드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왜 말도 안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분 저 고인께서 충청 포럼하고 뭐 서산 장학회 해가지고 엄청난 그 인맥을 쌓아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 당신 내가 그 청문회도 이만큼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뭐 어째 뭐 이런 감정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 서운함. 그리고 이제 명단에 나왔을 때 금액이 안 나온 거 보면은 돈은 뭐 거기하고는 돈하고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이완구 총리가 도지사 때 뭐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다고 돼 있대. 그래서 이제 돈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 그 메모에서도 거의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JP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지금 새누리당까지 정치에 관련했다면 얼마나 많은 기간입니까? 네. 그 사이에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 돈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개인 지분이겠느냐? 그 뭐 역대 정권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인께서 회사 법인 자금을 가지고 정치 로비 자금으로 많이 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혹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그건 수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차피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누구한테 3억 주고 누구한테 2억 주고 누구한테 1억을 줬느냐. 살아 계신다면 이 자금이 무슨 자금이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의 출처 같은 게 뭐 뒤져보면은 돈 뭐 신부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전달한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나오면 수사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혼자만 했겠느냐, 혼자가 했겠느냐. 그러면 뭐 그 운전수라든지 뭔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증거, 그 다음 또 집안이나 뭐 이번에 그 집안에서 장례 치르거나 무슨 증언이나 뭐 메모가 있다든지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뭔가 단서가 나와야 이게 단서가 나와서 어떤 형태든지 수사는 해서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4.29 재보궐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형 악재를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네. 이번 선거가 대체로 야당이 항상 내세우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때 물론 이게 정권이 중반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대개 뭐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부여하고 네. 되게 정권에 대해서 겨냥을 한단 말이에요. 재보궐선거 때. 근데 이번에 어찌 야당의 선거 프레임은 그건 아니거든요. 정권 심판론 대신 경제 정책 경제 쪽으로. 실패론 네.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지금 워낙 이른바 친박 실세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야당이 그런 프레임을 굳이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렇게 억지로 가려 하지 않아도 유권자들 사이에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있다. 네.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성격 자체가 비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 여당에게는 뭐 악재 중에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 네. 이 부분은 다른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표가 결집해가지고 더 표가 더 갈 수도 득표가 돼서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 이건 안 왜냐하면 본다? 네. 이건 어떤 이념적인 문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정치권이 부패했다. 라는 게 일반 인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지겠구나 라고 해서 보수표가 결집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 진전이 되면서 이게 성완종 회장이 정말 보복성 일부러 의도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했다란 어떤 뭐 단서들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네. 이건 뭐 전혀 그렇지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지금 완전히 보복성을 했다라는 그 근거도 또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현재 여당으로서는 선거 대단히 어렵게 된 것만 사실인 것 사실이다.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이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 내의 친박 친이 관계없이 다 관련될 수가 있고 야당도 자유로운 협정이 못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2차례나 특사를 받으셨어요, 고인이. 네. 그리고 친이 쪽에서도 MBS 인수위원회까지 참여하시고 많이 해서 그 정권 하에서는 워크아웃 됐었는데 뭐 친박을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네. 이게 여권에 이번에 재보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야당에도 이게 획기적인 이제 호재라고 반길 만한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다만 재보선 이 끝날 때까지는 국정조사하자, 특검 도입하자 이런 막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되지만은 네. 결코 야당의 내부도 편안한 소재가 못 된다는 된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 네. 말씀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 인식이에요. 이거 뭐 우리 국민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네네네. 세상에 그런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게 네네네. 100%인 건 없으니까. 단지 중요한 거는 성완종 회장이 쭉 경남 기업을 키워왔고 그리고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이 그렇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치권에 계속 뭔가 선을 대고 줄을 대고 로비하고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이 그렇고 네. 사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현재 야당 인사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정태수 리스트 얘기했었는데 한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야당이라고 앉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게 날 수 없죠. 아무런 뭐 단서도 없고 이름도 거론된 게 없으니까. 단지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정치권 내에서 친박과 친이 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선거 기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항상 우리 정치나 기업이 그렇게 해왔어라는 생각. 바로 그런 맥락이라면 야당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결국은 이거 계속 좀 과정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50분 분량 중에 한 4, 5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40분 분량에서 뭔가 좀 휘발성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참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4월 전국이 굉장히 어렵다. 세월호 일주기도 있고 4.29 재보선도 있고. 근데 이런 전국까지 터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월 16일 날 중남미 사격을 출장한단 말이죠. 예. 근데 공교롭게 16일입니다.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배 대표님? 그 이제 야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비 일학인지 불가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 국익 외교가 네. 그렇게 옹졸하게 날짜를 잡았을까? 불가피한 사정이었겠지. 뭐 고급 전날 뭐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 간다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야당은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저는 국익 외교를 그런 식으로 옹졸하게까지 하진 않고 갔다 오면 또 역시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속으로 그래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4월은 잔인하다. 우리도 4월 19일 날 데모를 했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4월 이제 1주년 세월호 적어 나오지 저 재보선 있지 이제 이거 유서 메모가 이게 네.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확실한 대안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말이죠.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매듭을 짓도록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는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게 정치적으로 이건 전략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 사건을 끌고 가면은 자회행위가 돼요. 자회행위가. 왜? 이분께서 역대 뭐 JP에서부터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여러 정권에 의하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네. 고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말이야. 그럼 그 자금이 그럼 꼭 지금 박근혜 정부만 한번 갖겠느냐? 어느 국민이나 그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좀 감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 사안의 성격상 말이죠. 네.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휴대폰 내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화 내용에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아직 공개가 그 일부만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알 수가 없겠으나 그런 것들이 또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는 확고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느냐. 되게 돈을 주고받는 건 아까 말씀처럼 되게 둘이 주고받거나 누가 또 누굴 통해서 이른바 심부름을 하거나 뭐 배달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 사고도 난다 이런 말 하니까. 그래서 되게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준 사람은 줬다라는 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면 이제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준 사람은 줬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네.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러한 성격 때문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아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밝혀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세월호 일주기하고 또 겹쳐 4.19 있으니까. 재보선하고 또 이런 의혹까지 이렇게 막 뒤엉켜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요 네. 너무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워낙 이 현 정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이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아무 근거도 없고 단서도 없는데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정권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말 어떠한 단서가 드러나서 입증이 된다면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전공법으로 그야말로 사퇴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처벌을 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네.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개인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것이 만약에 드러났는데 만약이에요. 만약에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적당히 덮고 나간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사건들처럼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네. 돈에 관련된 거 비리고 부패 문제이기 때문에 스캔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제 보는데 억대 자금을 현금으로 준다면은 이렇게 주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액 수표를 줬다면 그거는 금방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거의 이제 현금으로 줬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사고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홍문정 의원이나 이름 나온 사람들이 이만한 그 자리 받아 이렇게 갔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고 봐야 아니 되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옆에서 있고 뭐도 있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2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면 고액 수표라면 그건 간단하니까. 그 뭐 홍문정 의원이 그 당시에는 발행했던 그걸 5만 하면, 원권도 안 나왔을 때니까. 안 나왔을 때 네. 굉장히 부피가 컸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아무리 정치 자금이지만은 2억, 3억을 주면 아 고맙습니다. 그 자리 받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역대 정권의 그 정치자금 낸 걸 보면 기업인들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있으면은 경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아무개 회장, 아무개 물으면은 여야 비율을 가르쳐주고 청와대 비율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면은 청와대 대통령이나 야당 총재나 여당 총재나 가면은 이렇게 대강 듣고 나서 하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나 그 여러 사람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네. 2억, 3억,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은 거의 조금 진위가 가려질 예, 것이다. 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겁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진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경제평을 배병호 대표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